관점에서는 아동기는 아동의 발달 이후 기초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활동을 말하는데, 사회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에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 안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아동복지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드림스타트가 있는데요. 이 드림스타트는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 드림스타트의 목적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보장이다. 그리고 지원하는 곳에는 학습지 서비스와 부서, 후원, 재능교육, 그리고 진료 및 비타민 영양제 제공 등이 이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0세에서 만 2세 이하, 그리고 취약계층 및 아동을 가진 부모 대상이라고 합니다. 2004년 위스타트 만들기 모델로 2007년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들어보셨죠? 아마 지역에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는 드림스타트가 가동이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왜 대두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과 기아 발생이 되면서 요구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복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 보호가 주요 목표가 되었고요. 근데 현대 사회의 아동수가 감소되고 그러면서 복지 형태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되었고요. 저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생겼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늘어났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서 많은 배움의 지식을 갖고, 그리고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만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남녀가 함께,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구조의 변화로 맞벌이 가족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고요. 이 맞벌이의 난제는 육아 문제인데,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여성,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증가로 역할 분담 의식이 정책적으로 발생하면서 미흡한 실정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자녀 출산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자녀 출산 이후에 경제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부모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은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영유아 보육은 양적, 질적 또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수요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그 비어있는 시설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아마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교사의 질적인 자질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복지의 필요성 두 번째죠. 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그 증가에 비해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죠. 초고령화, 초초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생산성이 증가가 없는 거죠. 일할 젊은 층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림 1-2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출산율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동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네,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앞을 내다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지금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부모가 아동을 낳고도 다른 군대를 갔다 오면은 가산점이 있듯이 자녀를 출생하고 오면은 가산점이 있다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살펴준다면 아마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24년 2월 기준으로 출산율은 0.68명이에요. 그래서 0.68명 한 명도 지금 낳지 않고 있다는 그런 출산율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만 7천 명을 지금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생산성이나 노령기한의 심각한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래하여서 정책적인 수립이 절실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증가. 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의 그런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핵가족, 소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대가족이 핵가족 중심의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또 여성 취업률 증가로 있겠죠.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해서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육자의 부재 현상이 촉진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 대가족 안에서 가족 내 양육 방법이 전수되었죠. 그리고 그 대가족 안에서 이모, 부모, 삼촌, 또 동생 이런 대가족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라왔는데 지금은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낳지 않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되지 않다 보니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대상 자녀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한 상담, 또 결혼하기 전에 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교육도 꼭 해주었으면 하는 기관에서 지금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정부에 좀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녀를 낳는데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 그 시간을 가지려고 예를 들면 저희 이게 시설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에서 겪는 내용인데요. 토요일 날 대부분 토요복을 하지 않죠. 토요복을 하지 않는데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원장님, 저도 저의 생활이 필요하니 토요일 날 저희 아이를 봐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근무는 하지 않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토요일 날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원장님한테 하셨다고 해서 정말 요즘 세대의 엄마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 사랑하고는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일까? 이게 기관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사랑으로 보육을 하더라도 부모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지금 현대에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은 마음가짐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 마음가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요즘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참 불쌍하다는 그 생각을 잠시나마 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개인적 성취에 따라서 또 이혼율이 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부모 가정 또 이혼율이 증가함에 있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재혼의 가정이 지금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외국인과의 그 결혼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94,000건 중에 이혼율은 5년에서 9년 차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살면 지금은 5년도 안 될 것 같은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5년 9년 차가 가장 이혼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재혼 연령은 남자는 51세, 여자는 46세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은 예전에 비해서 18.3%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5년에서 9년 차가 18%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4년 이하는 18%, 또 30년 정도 사신 분들도 16% 정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네 번째. 네 번째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동 권리 인식의 변화. 아동 권리를 참 우리가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까지 아동 권리인가? 내가 알지 모르게 알고도 지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사례를 저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인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학자들은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 중 아동교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가죠. 프로이드와 그리고 학습 이론가인 파블로프와 반두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삐아제님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아동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애착 이론자라는 존 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설보호가 많았죠. 옛날에 전쟁보호가 있다 보니 시설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시설보호에서 가정이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정이탁에서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식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면요, 요구 아동 대상으로 물질적 보호복지보다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성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필요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을 권위적이고 상하관계죠. 엄마, 아빠 아니면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에 사업장과 또 직원, 이런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하고 체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